병원 신세를 지더라도 돈 걱정 덜자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해 계시죠. 병원비를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다 보니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상품인데요. 앞으로 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왜 오르는 건지 또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 명, 예. 와, 4천만 명 가까이 돼요. 거의 네. 전 국민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보험이네요. 예, 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가입해가지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가입한 그런 실손 네. 의료보험이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제 실손보험 체계가 계속 바뀌면서 예. 그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저 가입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예. 지금 이분들 사이에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 올해. 그리고 앞으로 또 오른다더라. 뭐 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1세대는 보험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 3년, 5년, 7년, 15년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갱신 주기가요? 예, 1세대는 그 변동이 없는데 2세대부터는 네. 보험료는 보험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동하는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2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갱신보험료는 네. 평균적으로 한 20%, 많게는 연령대별로 다르지만은 네. 배 이상 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보험회사들이 올렸다는 얘기네요,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4월부터 예. 19%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회사마다 네. 약간씩 다른데요. 적용 시기가 다른데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제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은 네. 소비자들은 그때 자기가 해당되는 그 시점에 갱신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연령대별로 또는 손해율이 높은 네. 회사는 더 많이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그 갱신 주기가 돌아온 사람들은 몇 세대인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정확한 네. 그 갱신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네. 1세대를 빼놓고 2세대부터는 매년 갱신되는 상품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500만에서 2,800만 건이 갱신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전 국민이 지금 갱신 시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품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회사들이 뭐 자기 맘대로 이렇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뭐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이 상품을 만들 때는 이 비급여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갈 줄 모르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비급여 네. 의료비가 급증하게 돼서 손해율이 높아진다.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네. 120, 130, 140까지 오는 높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율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그러니까 나간 돈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다면 12,000원, 13,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천 원이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악용하는 환자들도 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게 보험회사 입장이겠네요. 악용하는 게 소비자들도 물론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도 의도적으로 뭐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네. 병원도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그 보험업계에서는 골치 아픈 부분이 네. 바로 비급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실제 사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 뭐 보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가지고 저 주실까요? 60대 여성 같은 경우 허리 무릎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도수 치료라고 그럽니다. 손으로 물리치료 하는 같은 치료. 거 네. 그런 경우를 824에 받아가지고 1년에요? 약 3천만 원가량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 그 옆에도 비슷한 남성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 병원에서 과잉 진료 형식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네. 이것을 뭐 의사들한테 비급여 치료를 하지 말라고 주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꼭 네.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과잉 진료나 초과 진료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일부의 사례가 다른 보험자들의 그 어떤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저 혜택 받는 사람만 많이 받고 보험료는 같게 내지만은 네. 다른 선량한 그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고 보험료만 인상되는 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계약자들한테 네.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저렇게 역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가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상품. 이건 예. 좀 어떤 상품인가요? 새로 나온 상품은 여태까지는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네. 그 가입 한도 입원 통원을 나눠 가지고 5천만 원씩 해서 2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는데 네. 이번 4대 상품은 그것이 아니라 급여냐 비급여냐 급여 보장 네. 부분을 주기하고 놓고 비급여 부분을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비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은 예를 네. 들어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가지고 네. 비급여를 많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차년도 보험료를 갱신 시점에 최대 300까지 할증하는 그런 상품이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기존의 20%에서 30%까지 높여놓은 그런 상품입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 못하는 않는, 부분인데 예. 기존에는 이제 그런 보험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 충당을 해줬죠. 예. 근데 이제는 그 비급여만 따로 떼어내서 이거를 특약으로 돌리겠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비급여를 많이 쓰면 할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비급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눠 가지고 네. 쓴 금액에 따라서 표를 보면서 좀 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 보험금을 비급여 지급금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차년도 보험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까지 받으면은 현행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거고 만일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료 특약 보험료가 3배 뛰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눠 가지고 비급여 진료를 받는 사람은 네. 아예 보험료로서 폭탄을 매기겠다. 보험료가 너무 할증되니까 네. 비급여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4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 예, 이 7월부터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7월부터요. 상품입니다. 예.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3세대 이렇게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많이 비급여를 썼던 사람은 그럼 이렇게 오른 그 요율을 적용받는 상품을 겁니까? 택하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기존에 질병이 있다든지 가입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병원 신세를 많이 돼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존 상품을 갱신보험료가 높더라도 네. 기존 상품을 계속 유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보험은 가입했지만 병원에 신세를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네.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훨씬 싸거든요.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세대 기존의 예. 가입자들이 이게 4세대로 갈아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유지할까? 이걸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까? 그게 네. 고민하는 이번 소비자가 1년에 2,800만 명 굉장히 많은 네. 대한민국 전 가구가 3천만 가구 중에 전 가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본인의 형편,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별 문제가 없다 하면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또는 자기 건강 상태나 다시 이러한 상품을 할 때 다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앞으로 청약을 병원에 해서 많이 갈 걸로 예상된다 하면은 보험사에서 네. 안 받아줄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1, 2, 3세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네. 제4세대 실손보험 7월부터 시판되는 상품을 가입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지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4세대로 가입을 했다가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중도 해지하고 돌아갈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다시 옛날 상품으로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가입하겠다 하면 그거는 이미 보험사에서 손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판매 중지한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입 시기라든지 그리고 나의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거 종합적으로 예, 고려를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해서 신중히 따져봐야 신중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봐야 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조현행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